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동신건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신건설 얘기를 할 때 저는 절대로 뭐 여야, 뭐 좌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어디 한쪽에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들린다면 본인이 그쪽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터링해서 들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강력했던 테마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져와 봤는데, 어, 다 전부 다 오전에 떴던 테마들은 정치 테마 관련되었습니다. 예. 정치와 거의 관련된 그런 이슈들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정치가 11종목, 그리고 로봇 두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후장도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동신건설 5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급락했던 이유, 그리고 급등했던 이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에 대해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19일 날 이런 내용이 나갔어요. 이재명 체포동의서 요구서 재가. 그러니까 이제 재가라는 거는 오케이 허락해줄게 딱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보치로 나왔어요. 언제? 아침에 아침 9시에. 그래서 19일 날 주가가 살짝 콩 빠지는 듯 했어요.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기자가 뭐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만 딱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회의,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참을 했었고, 체포안에 대해서 신상 발언 혹은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은, 19일 날부터 다시 시계열을 돌려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신건설이 계속 주가가 올랐어요. 계속 주가가 오르다가 15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보기 편하시게.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꽝 급락했는데 별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동신건설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에 참가를 한다는 소식, 참가를 안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퍽 떨어졌습니다. 왜? 뭔가 이제 반박을 하던가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뭐 당연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했던 이유는 25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뭐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되냐 안 되냐, 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법원 앞에서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약 1만 명이 군집을 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한 신고하신 분들만 한 1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 기대감과 동시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속 수사는 안 하지만은 아직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속 수사랑 그냥 일반 수사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구속은 이 지금 이제 음 용의자로 특정이 되신 분께서 증거 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구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외부랑 연락을 차단해 놓고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는 큽니다. 앞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아, 우리가 지지하시는 분께서 조금 좋아진 상황이 있으니까 동신건설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타오르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뉴스를 나왔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27일 날 가석방이 된다. 떠오르는 조국 출마설. 여당과 야당의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이제 곧 있으면 선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는 뭐 조국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다시 부상이 되고, 뭐 이낙연이라는 분이 부상이 되고, 뭐 그리고 이재명이라시는 분이 뭐 부각이 되고,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오가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탕과 냉탕을 상당히 많이 번복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치 테마주에서는 차트적 분석이 절대 불가능해요. 예.
맞죠, 여러분들? 이 뉴스가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반응을 한다 해도 속보로 올라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날짜 보세요. 19일 9시 28분. 그럼 19일로 넘어가서 9시 28분으로 넘어갈게요. 대강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께서 하차를 하신 것 같은데 이날이거든요. 언제입니까? 속보라고 하면 거의 그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다 내용 적어놓고 여기네요. 28일. 28분, 9시 28분. 여기입니다. 9시 28분 땡 하자마자 여러분들 저 뉴스 보자마자 해도 이미 늦었어요. 최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늦게 반응했을 때는 종가 마감까지는 거의 최대로 이 정도 빠지는 겁니다. 약 20% 정도. 그만큼 정치 테마주는요,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거는 뉴스를 기다리시 말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검색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정치에 본인의 가이던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결합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설령 이게 못한다. 그리고 나는 다 필요 없고 단타로만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절대로 테마주는요. 특히 정치 테마는 바이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 분할로 하시되 아니면 내 풀시드의 10%요 정도로만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정말 기피하는 테마가 딱 두 가지가 바이오랑 정치 테마주인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은 정말 지옥과 천당을 하루아침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죠. 막말로 19일 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루아침에 여기 최고점에서 물리신 분들께서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최고점까지 또 얼마 안 남은 날도 됐어요. 이런 게 몇 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과 이제 마이너스 3%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오늘. 근데 이 변동성을 잘 견딜 그 재간이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아니면은 시즌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치 테마주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을 좀 잘 보고 혹은 이번 정치 테마를 놓쳤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그 관련 인물이 있는 종목들이 이게 좀 다시 사그라드는 시기가 있어요. 사그라들었을 때 한 몇 년 혹은 몇 개월, 길게 한 6개월 정도 묵혀놓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푸근합니다. 만약에 이 동신건설이라는 건 예전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렸을 때 그리고 올해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정치 테마 이제 시즌이 흔히 말해 떡밥이 돈다고 하죠. 그 떡밥이 돌 때쯤 해가지고 매수를 여기서 하시던 분들은 혹은 이 근처에서 했던 분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뭐 되든 말든 그냥 계속해서 몇십 프로, 50% 이상의 수익이 계속해서 보장되는 그 구간인데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런 분들께서 홀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종목을 신규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그 뉴스에 즉각 반응해서 대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장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 경찰서 앞에 가면 돼요. 저는 실제로 정치 테마주만 하시는 몇 분을 봤는데 법원 앞에, 경찰서 앞에 기자들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매매하시는 분까지 봤어요. 적어도 돈을 벌려면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정치 테마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신건설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명절 앞두고 나서 한 6일간 쉬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10월 이제 딱 다시 시작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뵐 텐데 그때까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신건설 주주님들 화이팅입니다.